수사와 탄핵 심판의 지연 전략.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하시죠? 저는 결국 이제 7년 전, 벌써 7년 됐습니까? 2017년이죠. 2017년 헌재에서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헌재로 넘어가서 이제 3개월 동안 한 91일로 기억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90여일 동안 이뤄졌던 박근혜 탄핵의 경험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사실은 탄핵 소추되기 전에 그 10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 태블릿 피스부터 시작해서 뭐 촛불 광장, 여론 동원, 군중 집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 이 왜 탄핵 심리를 이렇게 탄핵 심판을 연기하려고 하고 지연시키려고 할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헌재 심판은 사실상 정치재판이고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전 거기서부터 이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여론은 굉장히 뜨거워져 있죠. 여론이 굉장히 뜨거워져 있어요.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 때도 그렇습니다. 10월 말이었죠. 그때 저기 그 태블릿 PC 그에 이제 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뭐 문서 뭐 대통령 문서를 막 손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공개되면서 여론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5만 군중, 10만 군중, 20만 군중이 이제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그래서 한 20만 명 나가서 뭐 30만 명까지 이게 숫자 카운팅되는 그 인원이 모였을 때 그때 군중의 함성, 촛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밀어내게 한 그러니까 드라이빙 포스가 된 거 아니냐, 동일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쿨링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쿨링되는 때가. 그 쿨링되는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14일이죠. 지난 14일 날 토요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여의도에 그때 경찰 추산 20만 명이 모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탄핵 빨리 퇴진하라 퇴진본부에서는 200만 명으로 카운팅을 했는데 한 10배쯤 불리죠 원래. 이미 그 압력, 여론의 압력이 사실은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탄핵의 전선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힘이 된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했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보수 쪽에 그때 보수가 5, 이제 진보가 2, 중도가 1에서 8명으로 구성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5대3으로 내가 그래도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8대0 완전히 이제 탄핵 인용 거꾸로 이제 8대0 모든 사람들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면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보수 쪽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제가 몇 년 뒤에 만나서 들었던 얘기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얘기가 그때 헌법재판소 제동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때 그 광화문에 그 함성이 들리더라. 탄핵안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 촛불에 내가 타 죽을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저한테 고백했던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 열기 속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고 하는 게 법적 과정이기보다는 여론 재판의 과정 또는 정치적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국면을 어떻게든 쿨링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뒤로 미루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제 180 이내로 마치도록 권장하고 이제 강제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180 이내 마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6개월을 풀로 쓸 것이다. 풀로 지연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12월 14일 날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6개월을 더하면 6월 중순까지 풀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뭐 기각이 되면 좋고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그 뒤에 대선은 8월이니까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뒤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연장에서 두 번째 이유, 왜 이렇게 탄핵 지연 작권을 쓸까? 저는 두 번째 이유는 야권이 그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국무총리 탄핵,
근데 이미 뭐 탄핵 저 법무부 장관은 이미 탄핵 박상대 법무부 장관은 지금 탄핵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도 탄핵 지금 막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민주당이 탄핵을 일삼아. 그래 국정마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정부 상태, 아나키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려고 아니냐? 이런 여론을 환기시켜서 어떻게 나는 보수를 직결해서 나를 좀 도와다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비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결집 노리기 의도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이 계속 탄핵 협박 카드를 내면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 양대 특검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석상에 올려가지고 공포하지 않으면 당신 탄핵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굉장히 고민 끝에 오늘 국무회의 소집해서 공포하지 않겠다. 미루겠다. 그 대신에 더 우선시 되는 건 뭐냐. 아니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문제점이 많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거는 위헌적 요인이 많다. 왜 너희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너희들이 심사해가지고 너희들이 뽑은 특검을 갖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 지명하라 그러느냐. 그러면 여당의 역할은 뭐고 여야 협치는 뭐냐. 왜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우리가 고를 수밖에 없느냐. 이거 위헌적 요소 아니냐. 네, 그거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 이거를 너희들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로 넘겨서 여야가 먼저 협의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넘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각 탄핵 추진하겠다. 한덕수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즉각 탄핵 추진하겠다. 이미 그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바로 직전에요. 박찬대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잔불, 찌꺼기 불을 진압하겠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걸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서열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최상목이죠. 경제부총리. 그게 이제 대통령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3순위입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2순위죠. 그래서 최상목이 이어받아. 최상목도 탄핵시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주 교육부 장관 부총리입니다. 이주 부총리 탄핵시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게다가 두 사람 다 어떻게? 계엄 국무회의라고 일컫는 그 이상한 회의. 노정면 민주당 의원의 표현입니다. 그 이상한 회의에 들어가서 계엄 안 맞고 내란 동조했던 방조범들 아니야. 다 탄핵시켜버려.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 5순위 탄핵시켜. 이게 노정면이 한 얘기예요, 지금. 응? 노정면이 인천 쪽에서 그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 YTN 출신의, 참, 언론인 출신이 참 이렇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이게 정말 국민 분열의 전선에 서가지고 한꺼번에 다 탄핵시켜버려. 선제적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원 5명 탄핵을 하자. 노정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에 5명을 탄핵해버리면 10명이 남잖아요. 근데 국무위원의 소집 요건이 11명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서 21명인데 장관급 국무위원이 19명, 대통령 탄핵 소추됐죠? 한덕수 탄핵 소추되면 19명 중에 19명 중에 지금 이미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돼 있고요. 그죠? 이상민 사표 냈고 김용현 사표 냈고 다 수리가 됐잖아요. 이 중에서 5명만 더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국무회에 참석했던 장관들 내란 방조범으로 내란 공조 부하 수행 이걸로 다 탄핵시켜버리면 10명밖에 안 남으면 국무위원 소집 요건이 안 되잖아. 이게 노정면 얘기야. 소집 요건이 안 되면 제2요구권, 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도 못해. 그럼 우리가 통과시킨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자동적으로 통과가 되는 거야. 공포가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얘기한 이 위헌성이 농후한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 탄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멈춰 세우겠다? 국가를 멈춰 세우겠다?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 탄핵 남발하는 정당. 이거 되겠습니까? 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론 선전을 펼치고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이제 탄핵 퇴진 요구의 열기를 조금은 식히면서 보수를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 자기 지지자들에게 모여라, 뭉쳐라 라고 신호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12월 3일 계엄 발동하고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내 일정,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뭐 임기, 모든 걸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약간은 이제 다운된 담화를 발표한 뒤에 5일 뒤에 12월 12일 날 다시 대국민 담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담화 내용이 바로 이 지지층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집결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좀 움직임이 좀 반영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지난 12월 21일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일주일 뒤에 지난 토요일 날 장애 집회가 두 군데에서 장애 집회가 열립니다. 퇴진 집회가 열리고 대통령 퇴진 집회, 저 사진이 보이죠? 또 하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열립니다. 근데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에는 퇴진 집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퇴진 반대 집회는 굉장히 적은 한두 명의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애 집회 대결이 열렸어요. 그때 대통령 퇴진 집회 때 경찰 수산으로 25,000명. 요새는 경찰 수산 거짓말 못합니다. 스퀘어당 평방미터 1m당 1제곱미터당 몇 사람이 들어가는가 따져가지고 다 씌워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퇴진 장외 집회 토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21일 그때는 25,000명이 카운팅이 됐고요. 그다음에 퇴진에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장외 집회는 경찰 수산 31,000명이었습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시점이었거든요. 사실은 뭐 데스 크로스일 수도 있어요. 뭐 민주당으로 보면은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데스 크로스일 수도 있는데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이 노리는 두 번째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을 왜 늘리려고 하는지, 왜 지연시키려고 하는지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실 겁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답이 있습니다. 대선 시간표를 지연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재명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이 공직선거법 11월 15일이었죠. 1심에서 징역형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거의 허겁지겁 완전히 기겁을 했죠, 진짜. 그런데 그 다음에 633 원칙, 조희대 대법원장 630 원칙에 의해서 6개월은 못 지켜졌지만 2심 3개월, 최종심 3개월은 지키겠다. 신속한 재판 원리를 지키겠다.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다. 재판의 지연은 정의의 지연이다. 이런 원리. 그래서 2심은 그러면 언제까지? 2월 15일까지. 그렇죠? 3심은 언제까지? 내년 5월 15일까지. 그래서 3심 재판까지 다 나오게 되면, 즉 5월 15일까지 자기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탄핵 심판이 안 끝나면 대선은 그 뒤로 미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대선에 못 나오잖아요. 지금의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요.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거죠. 내가 대선에 못 나가는 거, 5년 피선거권 박탈, 10년 피선거권 박탈, 향후 5년 동안 대선에 못 나가, 10년 동안 못 나가, 나이 70 다 돼, 70 넘었어,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당기려고 하는 거고, 재판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재판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 시간표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만은 맞겠다. 너 대통령 되는 거 내가 못 보겠다. 이거죠.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 리스크 두 개가 맞붙어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대선 시간표를 단축시키느냐 연장시키느냐 그 싸움입니다. 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시나리오 전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최선의 시나리오가 뭐겠습니까? 질질 끌어서 일단 기각, 탄핵안을 기각하는 거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나는 대통령이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탄핵안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지 않고 유지된다 하더라도는 수행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계엄으로 많은 민심이 많이 돌아섰고 사실은 지금 그 엄청나게 사실은 그 중도까지 다 위반하고 보수 일부도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국정 수행이 가능할까? 어쨌든 저는 임기 단축 개헌안을 난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는, 그러나 더 이상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 개헌안을 내놓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는 또는 정치권의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꼭지를 보니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차선은 뭡니까? 심판을 계속 끌어서 지연을 시킨 다음에 최소한 벚꽃 대선을 지나서 장미 대선으로 6월 7월 이후의 대선으로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 이게 차선이다. 그럼 최악은 뭘까요? 당연히 조기 심판, 탄핵 심판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 파면을 당하고 이재명의 대선 시간표가 이재명의 구미에 맞게 딱 떨어져가지고 최종심 판단까지 안 나온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벚꽃 대선을 치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듣고 그저께도 들었고 3일 전에도 들었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가장 잘한 일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은 일이다. 이번에 윤석열이 해야 될 두 번째 잘할 일, 또는 이재명이 해야 될 마지막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는 이재명의 다음 대선 집권을 막는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그 기출을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